175쪽에 등기사항 이 부분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등기가 물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동산과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동산은 공시방법이 뭔가요? 처음이요.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가 될 텐데 부동산도 둘로 나눠지죠. 뭐로 나눠집니까? 토지와 토지 위의 정착물, 토지 위의 정착물로 나눠지고, 토지 위의 정착물은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토지의 구성 부분이에요. 토지의 구성 부분. 그래서 별도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가 가능하고요. 이건 등기가 가능하고,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가 가능하고,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보니까 등기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가능한 건물과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 이외의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구분 기준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땅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정착성. 두 번째는요, 바깥에 공기와 안에 공기가 분단된 성질이 있어야 돼요. 즉 지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방에 벽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외관상 건물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용도성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그 건물이 지어진 용도를 갖출 정도로 건물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용도성은 내부적으로 건물이 완성될 걸 요구해요. 그래서 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완성된 건물만 등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법상의 건물과 우리 등기법상의 건물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민법상의 건물이 성립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에요? 지붕이 있고 주벽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 등기법상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가능해야 되니까 건물이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완성돼야지만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등기할 물건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 토지가 나와 있는데, 토지, 필지별로 등기부가 존재하죠. 기억나십니까? 그럼 필지라는 것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사람이 선을 그은 게 필지였죠.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별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 필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는 인위적이라는 문구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인위적. 그래서 자연적으로 구획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넘기시면 하천의 등기 능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천. 이 하천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사용이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예전에 하천법에서는 2009년도인가 8년도인가 하천법에서는 하천은 국유재산으로 간주했습니다. 국유재산으로 간주를 해버리니까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기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천의 국유재라고 부르는데요. 하천의 국유재를 우리 법에서 폐지했습니다. 이제 하천은 국유재가 아니에요. 하천법에서 하천의 국유재를 폐지한 겁니다. 그러면 하천의 국유재가 폐지됐으니까 이제 원칙은 모든 등기가 가능합니다. 모든 등기가 가능해요. 저당권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하천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독점적 사용은. 그래서 사용 권능이 있는 권리는, 사용수익 권능이 있는 권리는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하천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하천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사용이 돼요. 국유재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원칙은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을 인정할 수 있는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사용 수익을 인정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 4개의 등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외워두셔야 돼요.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하지만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 수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7쪽에 4번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까? 네,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요 4개의 등기만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등기는 다 가능합니다.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가압류, 가처분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나와 있는데요. 이 건물이 등기될 수 있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정착성. 정착성은 동상과 구별되는 개념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외기분단성. 그래서 외관성 완성될 걸 요구합니다. 세 번째, 용도성. 내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해요. 그래서 이 용도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기 얘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갑이 이 건물을 신축해서 숙박업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숙박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객실이 설치돼야 되죠. 객실이 설치돼야지만 숙박업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용도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숙박업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용도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거기 동글뱅이 3번에 건축물의 등기 능력에 대한 판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기억의 첫 두째 줄에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이게 뭡니까? 정착성.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지붕과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이게 외기분단성이에요. 세 번째,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이게 용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갖고 판단한다고요? 건축물 대장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 갖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우리 등기 예규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예규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들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맞습니까? 쉽지 않아요. 암기할게. 그래서 저 3가지를 가지고 대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 3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네, 첫 번째 유류 저장 탱크.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시멘트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땅속에 또는 땅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멘트로 만들어졌으니까 정착성 있겠습니까? 네. 있겠죠? 정착성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이 밖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되죠? 외기분단성 있겠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기름을 저장하는 용도니까 용도성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따라서 유류 저장 탱크는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일로라는 게 있는데요. 사일로 유류 저장 탱크와 비슷해요. 미국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지만 미국에 대단위로 농사를 짓는 미국 같은데 캐나다 같은데 많이 있는데요. 여기가 땅이고 여기다가 럭비공처럼 생긴 이렇게 시멘트 축조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곡물 같은 것을 저장해요. 곡물 같은 것을 시멘트로 만들어서 럭비공처럼 생겼어요. 이걸 사일로라고 불러요. 그러면 첫 번째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면 정착성 있습니까? 있습니다. 두 번째, 곡물이 바깥에 이렇게 짐승들이 와서 못 빼먹어야 되죠? 외기분단성 있을 겁니다. 곡물 저장용이니까 용도성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사일로도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농업용 고정식 온실. 농업용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용도성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네? 정착성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온실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러면 바깥의 공기보다 따뜻하죠? 외기분단성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각이라는 게 있는데 비각은 비문의 집이에요. 비문. 요거는 만주 지역에 있는 강개토 대왕 비문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곳은 천하의 중심이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내용이 있답니다. 뭐 비문에.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요 비문이 글자가 지워지겠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풍화작용을 통해서 비문이 지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을 하나 설치해요. 이렇게 지붕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관광을 해야 되니까 유리로 이렇게 설치합니다. 여기 비각이에요. 비각. 지붕과 유리로 설치된 벽. 이게 비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첫 번째 정착성 있겠습니까? 있겠죠. 외기분단성은요 있을 겁니다. 용도성은 있을 겁니다. 비문 보호.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량 철골조. 경량은 가벼운 이란 뜻이 될 테고 철골조, 철골로 만든 이런 뜻입니다. 만들 조자예요. 가벼운 철골로 만든. 그리고 경량 패널. 패널은 판넬을 얘기합니다. 판넬, 널판지. 가벼운 판넬로 만든 지붕도 있네요. 지붕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이거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정작 철골로 만들었으니까 정착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판넬, 벽이 판넬로 되어 있고 지붕도 있으니까 외기분단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니까 사람도 살 수 있겠죠. 등기할 수 있습니다. 조적조. 이 조는 쌓을 조자고요. 적은 벽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벽돌로 쌓아서 만든 마지막 조자는 만들 조자예요. 벽돌을 쌓아서 만든 조적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구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컨테이너로 벽을 삼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지붕까지 있네요. 조적조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정착성이 있습니까? 컨테이너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벽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붕 있으니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축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개방형 축사. 여기서 이 축사라는 개념은 소의 집을 얘기해요. 소의 집. 그런데 이게 건물로서 등기하기 위해서는 정착성 있어야 됩니다. 외기분단성 있어야 돼요. 용도성도 있어야 되는데 축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착성은 있겠죠. 그 다음에 축사니까 용도성, 소의 지배 용도로 용도성이 있겠죠. 문제는 외기분단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 외기분단, 만약에 사방에 벽이 있게 되면 공기가 통풍이 안 돼서 이 소가 아프대요. 그래서 죽어나간대요. 이 소가. 그러면 이 외기분단성이 없으니까 등기할 수 있도록, 등기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축사도 이것도 재산입니다. 재산. 농민 입장에서는 재산적 성질이 있어요. 재산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해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사는 예외적으로 외기분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걸 개방형 축사라고 불러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축사니까 벽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통풍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외기분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가능하게 해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그 일정한 요건 사실은 뭐 이게 출제될 것 같지 않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정착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토지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두 번째는 소의 사육을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이건 뭘까요? 용도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이거는 지붕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붕,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이렇게 5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우리 시험에. 틀리라고 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B를 보시죠. 등기 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농지, 계량시설의 공작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작물이니까 건물은 아니겠죠. 등기할 수 없습니다. 가로를 보니까 방수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수문은 뭐냐면 물을 방어하는 문이란 뜻이에요. 물을 방어하는 문.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이게 바닷물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해안가에 방수문을 설치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이게
또 해일이 이런 경우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물을 방어하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방수문. 그 다음에 잠관. 잠관이 있는데 이거는 땅속에 잠겨진 관이라는 뜻입니다. 땅속에 잠겨진 관. 즉 튜브를 얘기해요.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이걸 배출시킬 튜브. 건물은 아니겠죠. 잠겨진 관이란 뜻이에요. 튜브. 그 다음에 농지 계량시설의 공작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수문. 이건 뭐겠습니까? 물을 방어하는 문이란 뜻이에요. 아니요. 맞죠? 네. 물을 방어하는 문. 금방 보셨는데, 네. 배수관문 보셔야 되는데, 배수관문, 방주제의 부대시설물 배수관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요건 바다입니다. 바다고요. 여기에 방파제를 설치합니다. 제방을 설치해요. 그리고 여기 흙으로 메꿉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여기가 물에 잠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배출할 수 있는 여기 공간, 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방파제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배수로라고 부를 겁니다. 물을 배출하는, 배출하는 수, 물. 그 다음에 여긴 평소에는 닫아놔야 되겠죠. 이걸 배수관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을 배출하는 으뜸이 되는 문이란 뜻입니다. 갑은 으뜸, 문이란 뜻이에요. 물을 배출하는 으뜸이 되는 문. 이게 바로 배수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닫아놓고 비가 많이 오면 열어서 이걸 위로 올려서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그러면 여기 물이 빠져나갈 겁니다. 이걸 배수관문이라고 부르고요. 비가 많이 오면 이 배수관문을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 도르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도르래를 건양기라고 불러요. 건양기. 건양기. 거기 건양기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배수관문이 없을 때는 양수기를 통해서 뽑아내야 되죠. 네, 양수기. 물을 뽑아내는 거. 이런 것들은 건물이 되지 못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의 부대시설,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얘기하겠죠.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만 시설, 배전시설. 이런 건 동산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하상가의 통로. 지하상가, 이건 상가의 통로라는 뜻인데 이따가 보시겠지만 구조상 공용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표제부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컨테이너, 이거는 건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컨테이너예요. 그냥 동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좋을 때는 번쩍 들 수도 있었어요. 컨테이너. 동산이에요. 동산.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언제든지 해체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설치할 수 있죠. 정착성이 없습니다. 주유소 캐노피. 주유소를 가보시면요. 여기 주유기가 달려있을 테고 그리고 자동차가 정차가 되면 기름을 넣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지붕과 요 기둥으로 구성된 게 캐노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외기분단성이 없죠.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 이게 재작년에 법무사 시험에 나왔는데요. 양어장은 등기할 수 없다. OX? X입니다. 왜냐면 토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존재하죠. 따라서 토지로는 등기할 수 있어요. 양어장은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 OX? 이건 O가 되는 겁니다. 건물로서는 등기가 안 돼요. 왜? 지붕이 없고 벽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붕이 없어서 외기분단성이 없어서 건물로서 등기할 수는 없지만 양어장이라는 토지의 지목이기 때문에 토지로서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5개 풀장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지붕이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경량 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아까 이와 비슷한 거는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앞에서는 지붕이 있었고 여기는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등기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합건물의 등기능력. 이것도 예전에 한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아파트가 될 겁니다. 내년엔 바꿔야지.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는 우성 아파트라고 예를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살 때 가장 비싼 아파트가 우성 아파트여서
네, 지금은 자기가 제일 더 비싼 게 있나요? 레미안? 레미안이 더 비싸요? 내년부터는 레미안으로. 네. 여기는 101호쯤 될 테고, 202호쯤 될 테고, 303호쯤 될 겁니다. 이 토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라고 해서 대지라고 불렀죠. 기초 대자를 써서. 그리고 이 303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구분 건물. 그렇죠. 구분 건물. 근데 이 구분 건물의 개념은 공용 부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빠지면 전유 부분. 그렇죠.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에요.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라서 공용 부분은 빠집니다. 전유 부분에 공용 부분이 포함되면 뭡니까? 그건 구분 건물이라고 불러요. 이 건물을 분해해보면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전유 부분이 존재하고, 두 번째, 공용 부분이 존재한다고 했죠. 이렇게 둘로 나눠질 겁니다.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인데요.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를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라서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이용할 때도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이 전유 부분은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할 때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이 특정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면적이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면적이 딱 정해져 있죠. 따라서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존재해야 됩니다. 전유 부분은 표제부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소유권자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죠. 소유권자를 기록해야 될 갑구도 존재해야 됩니다. 돈 필요하면 은행에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어야 되죠.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될 을구도 존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 전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하는데 저 자이 아파트에서 전유 부분은 몇 개가 있습니까? 9개가 있죠. 따라서 9세트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표제부, 갑구, 을구는 9세트가 존재할 거예요. 공용 부분은 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구분 소유권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이딴 것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303호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죠. 다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구조 자체가. 따라서 면적이 특정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제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갑구도 당연히 존재할 수 없고 을구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지하 상가의 통로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하 상가의 통로는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가 면적이에요.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즉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은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 아파트 관리 규약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관리 규약에서 꼭 안티 거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 규약에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규약에다가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즉 공정증서로 규약이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적인 증거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전유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킨 부분, 이를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관리사무소, 그리고 노인정, 이런 것들이 바로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져서 일반인들에게 상가로 분양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분 소유자들이 모여서 관리당 규약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에요.
용도는 관리사무소, 노인정으로. 그러면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구조상 이용성, 독립성, 이용성이 존재하니까 면적이 특정이 됩니까? 특정되지 않습니까? 특정되겠죠? 네. 구조성,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특정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표제부 있습니까? 표제부 있을 테고 갑구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 다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거 거래됩니까? 안 되죠. 이거 있어서 안 되겠죠. 저당 잡힐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면적은 존재하죠. 따라서 뭐만 존재합니까? 표제부만 존재하는 겁니다.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해요. 그러면 규약성 공용 부분은 등기가 불가능하다. OX? X입니다. 왜? 표제부 등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규약성 공용 부분은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다. OX? X입니다. 그렇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도 불가능합니다. 표제부 등기만 가능해요. 근데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과 완전히 다르죠.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등기부에 공시해야 돼요. 즉 구조상 공용 부분과 달리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바뀐 부분이라는 걸 공시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불러요.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등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취지의 등기라고도 불러요. 또는 뜻의 등기라고 불러요.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떤 해는 이 용어를 쓰고 어떤 해는 이 용어를 쓰고 어떤 해는 이 용어를 써서 번갈아 가면서 쓰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 해야 될까요? 여기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 기록은 이것밖에 없죠. 그래서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표제부에서. 그럼 이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니까 단독이겠습니까? 공동이겠습니까?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등기를 신청해야 될까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즉 101호 소유자부터 900이 아니죠. 제가 900 몇째 사니까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단독 신청.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신청할 겁니다. 신청. 네. 그 다음에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는데 규약을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규약으로 인해서 전유 부분이 공용 부분으로 전환됐죠. 그러면 규약을 폐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원상복귀하겠죠. 그럼 전유 부분이 됩니다. 이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나타나겠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 취득하는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한다면 A는 누구와 거래를 한 겁니까?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9명과 거래를 했죠. 매매계약 체결했죠.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무슨 등기 해야 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갑구가 없으니까. 갑구 없잖아요. 갑구에 보존 등기 명인이 있어야지만 이전 등기 할 수 있죠. 그런데 갑구가 없어서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등기 할 수밖에 없습니까? 네? 보존 등기. 그렇죠. 갑구를 만드는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이 될 거예요. 이거 지금 세 번째인가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8번 남았어요. 언젠간 외울 거예요.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등기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쭉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과 집합 건물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설명이 됐어요. 기타 나와 있고요. 공유 쓰면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는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토굴이 등기됩니까? 외계문단성이 없어요. 용도성도 없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토굴도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방조제, 제방 등기할 수 있을까요? 있죠. 건물로는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뭐로서 등기할 수 있습니까? 토지로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제방이라는 지목이 존재하죠. 네.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등기할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민법에서 다 하실 겁니다. 6번을 보시면 권리 질권이 나와 있죠. 이 권리 질권, 질권은 두 가지예요. 질은 인질이라는 뜻이고 권은 권리라는 뜻인데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즉 채무자가 제공한 특정물을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질권이에요. 담보물권의 일종이죠. 그 인질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동산일 때는 동산질권, 권리일 때는 권리질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리질권은 저당권부 채권질권을 의미하는데요. 저당권부 채권질권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되니까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0억 원을 빌려요.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고 저당권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저당권 설정 등기예요. 그럼 이건 소유자부터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된 등기, 주등기. 이때 요 10억 원의 채권은 변제기가 1년 남았는데 지금 당장 9억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변제기 1년 남았는데. 없겠죠.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왜? 변제기 아직 1년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 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팔든지 아니면 이것을 담보로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 돈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이 을이 이걸 담보로 제공합니다. 병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9억 원을 빌렸습니다. 9억 원을. 병은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뭐냐면 질권이에요. 이게 바로 권리질권. 그중에서 채권질권이라는 겁니다. 채권이 질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권 설정을 할 테고요. 질권 설정. 병은 어떤 권리 취득했습니까? 9억 원 취득했죠. 9억 원의 채권을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이 채권에 대해서 인질로 넘어가는 겁니다. 10억 원의 채권 질권을 취득한 겁니다. 이게 채권 질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때 이 피담보 채권이 지금 담보로 제공되고 있죠. 수반성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억 원의 채권 질권은 저당권이 붙은 상태예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반성에 의해서. 그러면 이 채권 질권 자체는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저당권이 어떻게 됩니까? 등기가 가능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이것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등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네?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등기.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부기등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부기등기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 채권도 담보권 설정도 가능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권부 10억 원의 채권의 질권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담보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채권 담보권이라고 불러요. 채권 담보권. 혹시 채권 담보권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네. 여하간 이게 채권 담보권이라고 부릅니다. 담보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담보로 제공이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따라가야 됩니다. 수반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 채권 담보권은 저당권이 붙은 채권 담보권이라고 부릅니다.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 이것도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질권과 똑같아요. 채권 질권과 부기등기.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거기 써 넣으시죠. 저당권부, 채권, 질권,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 무슨 등기? 부기등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십니다. 워낙 이놈의 등기법이 중구난방으로 출제돼서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점유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고 유치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질권은요? 이거는 질권은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동산 질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동산 질권은. 그 다음에 권리 질권도 등기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다만 어떠한 권리 질권은 등기할 수 있다고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도 무슨 등기? 부기등기.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도 부기등기.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에 대한 등기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등기법, 민법 양쪽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우리 등기법, 민법 양쪽에서 출제 영순인데요. 이거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민법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여기는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압류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처분 제한 등기라고 부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래서 세 가지 정도는 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압류 등기, 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맞나? 가처분 등기.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처분 제한 등기. 그 다음에 여기는 용의물권 등기. 용의물권 등기는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얘기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전세권은 승역지를 얘기합니다. 승역지. 지역권. 제가 지상권이라고 그랬나요? 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서 이 지역권은 승역지를 얘기합니다. 승역지. 유역지 아니에요. 그럼 민법에서 하실 테고. 그 다음에 용익채권, 임차권 등기. 그래서 이거는 민법에서 출제될 때는 등기라는 말을 빼고 출제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출제해요. 그냥. 등기라는 말을 넣어서도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부동산 일부. 책에 있어요. 부동산 일부는 이게 하나의 부동산일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의 일부분, 특정 일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부동산 권리의 일부. 여기서 소유권이 일반적이니까 공유지분, 지분이라고 지분하겠습니다. 이게 소유권일 때는 이 지분의 이름은 공유지분이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이 지분의 이름은 준공유지분이라고 불러요. 소유권일 때는 공유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준공유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권리의 일부는 이런 뜻이죠. 부동산이 이렇게 있을 때 소유권이 이렇게 있겠죠. 소유권. 이 소유권을 갑이 4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이 4분의 1을 가지고 있고 병이 4분의 1, 정이 4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공유지분이라고 불러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준공유지분 이렇게 부를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일물 일권주의 뭐 그런 거 민법에서 하셨죠? 네. 또한 등기법에서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건 없어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해요. 사적자치 원칙상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매매 계약은 가능합니다. 사적자치 원칙상.
예전에 사축자치가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죠. 그러면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우리 등기법에서 알지 못합니다. 등기가 불가능해요. 우리 등기법에서. 그래서 이건 가능하지만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소유권 변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이건 시가가 10억인데요. 갑이 을로부터 4억을 빌립니다. 담보를 요구하겠죠. 따라서 이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시가가 10억이에요. 그런데 4억만 빌렸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합의를 해서 요만큼만 4분의 1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을은 4억에 비담보 채권이 발생했고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다면 저당권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합니다.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경매가 청구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면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압류 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A가 매각대금을 다 내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A는 소유권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죠? 매각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 취득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등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일부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다면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야 될 텐데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따라서 일부 저당권 등기도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저당권 등기라는 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처분 제한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압류를 예를 든다면 여기 금방 경매 개시 결정했죠.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나중에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된다고 했죠. 일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요 경매 절차는 임의 경매 절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것은 임의 경매 절차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압류 채권자는 임의 경매 절차가 아니라 강제 경매 절차를 청구하는 겁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강제 경매 절차. 요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일부에 대해서 안 된다면 가압류는 당연히 안 되겠죠. 맞습니까? 가압류. 저당권자는 임의 경매 절차를 청구하는 거고요. 가압류 채권자는 강제 경매 절차를 청구할 뿐입니다. 차이가 그것만 있어요. 저당권자와 가압류 채권자는. 그러면 일부 저당권 등기가 안 되는 것처럼 일부 가압류 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는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게 아니고 금전 이외의 채권이라고 그랬죠. 가압류 채권자는 돈으로 받는 거니까 여기서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강제경매 절차로 넘기는 거고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는 뺏어오는 겁니다.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올 때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일부 가처분 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에 대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런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저당권 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직전에 하는 등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당권 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직전에 하는 등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것처럼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런 등기는 가능한가? 됩니다.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뭘 첨부한다고요? 도면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일부에 대해서 도면을 첨부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느 부분인지 공시가 돼야 되겠죠. 공시하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합니다.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물 일건주의 예외겠네요. 그렇죠? 네. 요 토지는 10만 평이에요. 그리고 갑은 이 10만 평의 지주입니다. 엄청 부럽네요. 그리고 을은 농부예요.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꼭 애들도 많죠. 10명. 그러면 이제 을은 농부고 가난하고 토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져야 되겠어요. 애들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갑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만약에 전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굶어 죽으란 얘기입니다. 전부에 대한 빌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따라서 정책적으로 용익적 권리는 일부도 가능하다고 만든 겁니다. 이자를 위해서. 민법이 만들어질 때 59년도에. 그래서 이 용익적 권리는 일부도 정책적 이유에 의해서 일부도 가능하다고 만든 겁니다. 그거 이해가 되실까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빌려서. 그래서 용익물권, 용익채권, 임차권은 정책적 이유에 의해서 민법이 만들어질 때 일부를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가능해요.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일부에 대한 지상권, 부동산 일부에 대한 승역지 지역권,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 부동산 일부에 대한 임차권 다 가능한 겁니다. 일물 일건주의 예외예요. 정책적 이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 권리의 일부 나와 있는데요. 이 개념은 바로 이거라고 했죠. 네, 이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여기 토지 또는 건물이 있는데요. 갑이 4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이 4분의 1 가지고 있고 병이 4분의 1 가지고 있고 정이 4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분의 개념이 뭐냐면 이 부동산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점들로 구성되었다고 봤을 때 원자로 구성되었다고 봤을 때 이 점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나눠가는 겁니다. 갑, 을, 병, 정. 이게 양청수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가 만든 논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은요 마찬가지로 갑, 을, 병, 정 이렇게 나눠가는 겁니다. 모든 점들이 이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갑, 을, 병, 정. 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 을, 병, 정. 만약에 A가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전부 다 A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A의 단독 소유라고 한다면. 그럼 이 지분의 개념이 뭐냐면 한 개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개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단독 소유는 이 부분에 전부 다 A. 그래서 지분은 한 개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다. 민법에서 그렇게 개념을 정의해요. 이때 갑은 자신의 지분을 A에게 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갑의 위치에 누가 들어가면 됩니까? A가 들어가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공유지분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그 사람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 지분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상수할 수도 있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 그래서 지분의 개념은 부동산 전부의 효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갑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여기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부동산 전부의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민법의 공유가 대단히 쉬워집니다. 다 이걸로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 정이 B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병이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권을 취득했다면 이 B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이거 사람이 여기만 골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신이 아닌 이상. 따라서 이 지분은 용익권 설정이 허용되지 않은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지분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여기는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게 저당권,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라고 했죠.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가 가능하니까 지분에 대한 저당권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더. 이거 소유권 보전 등기만큼은 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 제외예요. 여기서 여기다 써야 되겠다. 소유권 보전 등기 제외. 요거를 좀 이해를 하고 좀 쉬겠습니다. 옛날에는 막 잘난 체 하면서 설명했는데 요즘은 다른 선생님들이 갖다 쓰는 바람에 혼자 한 설명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네. 가 1억, 을 1억, 병 1억 각출해서 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이 갑을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민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1억 원씩 투자를 했으니까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될 겁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하는 방법은 등기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갑, 을, 병은 모여서 등기소에 갑니다. 등기소에 가서 무슨 등기 신청합니까?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보전 등기 신청에 의해서 등기관은 이러한 등기를 해줄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그리고 공유,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등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등기예요. 이때 갑이 단독으로 보전 등기 신청해서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될 수가 있느냐. 1번 소유권 보전 공유 갑 3분의 1 이렇게 등기가 실행될 수 있겠습니까? 보전 등기는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부를 개선하는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등기부를 개선하는 등기라서 보전 등기만큼은 이 물권 변동 과정을 정확하게 공시해야 됩니다.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예요. 따라서 보전 등기만큼은 물권 변동 과정을 정확하게 공시해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공시가 되면 정확하게 공시된 겁니까? 을과 병이 빠져 있죠. 이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될까요? 요 을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해서 이렇게 등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될까요? 물권 변동 과정을 공시합니까? 이건 가능해요. 왜? 등기부에 갑을병의 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정리를 하죠. 소유권 보전 등기는 소유권자 전원이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전 등기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분권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을, 병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당연한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지분권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보전 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180쪽을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했어요. 거기 표가 나와 있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선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법무사 시험에 이렇게만 자꾸 출제되는데 부동산 일부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OX? 오죠? 부동산, 그러면 지분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처분 제한 등기 할 수 있다. OX? 이건 오예요. 일부는 불가능하니까 전부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주 출제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정확하게 지역권은 승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역지.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는 허용이 됩니다. 이거는 정책적 이유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저당권, 처분 제한 등기가 다 허용이 됩니다. 다만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원 명의는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해서 용의물권, 용의채권 등기 가능합니까? 이건 개념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편은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 영순이에요.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